필리핀 북부 리살주의 한 시내입니다. 트럭들도 절반 가까이 물속에 잠긴 모습입니다. Malalim na, mas malalim dun sa amin kaya mahirap talaga kasi ang lakas ng ng tubig eh. Yung current niya, ang lakas. Kaya tapos pag dumadaan pa na mga truck na malalaki, yun, mapapakapit ka na lang talaga sa gutter kasi tatangayin ka ng alon eh. 곳곳에서 피난민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의 모습도 보입니다. 태풍이 어제부터 필리핀 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이 산사태와 익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인 마닐라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필리핀 당국은 수도권의 학교 수업과 공공기관 업무 등도 중단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범람 위기가 있는 강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한편 홍수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 및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도 무더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야기는 필리핀을 지나면서 세력을 더 키운 채 중국 남부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는 홍콩과 중국 남부의 하이난, 잔장시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중국 당국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태풍 야기는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염소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태풍의 뒤를 이을 12호, 13호 태풍도 주말을 지나면서 연속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상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어젯밤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의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만 쪽으로 향할지 좀 더 동진해 한국과 일본 쪽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기상청은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완전히 서쪽으로 경로를 틀며 중국 남부 홍콩을 향해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분석대로라면 오는 6일쯤 중심부 최대 풍속 초속 37m, 시속 133km의 강한 태풍으로 몸집을 키워 홍콩 남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태풍들의 한반도행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등장할 태풍은 리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현재 우리 기상청 예측 모델에 따르면 향후 발생할 태풍은 9월 5일에서 10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일본 오키나와 열도를 거쳐 규슈 쪽을 향한 뒤 이후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0일 밤 몸집을 최대한 불린 상태에서 우리나라 동남부를 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태풍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가 윤곽을 보이기도 전에 나온 전망이고 향후 경로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한반도에 열돔을 만들어 태풍을 밀어낸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인 만큼 태풍의 한반도행 가능성, 즉 가을 태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앞바다를 점령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떼입니다. 초록빛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게 해파리입니다. 큰 것은 1m가 넘고 무게는 성인 몸무게의 2~3배 달합니다. 70년 동안 저거 해도 이마에 맞는 건 처음 봤다고요. 해파리 출현율은 울산이 100%, 경북 96%, 강원, 제주, 부산 해안은 80%를 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더운 바다를 좋아하는 해파리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건 이례적으로 높은 바닷물 온도입니다. 서태평양의 수온을 예년과 비교한 화면입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예년보다 수온이 높은 곳인데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은 예년보다 최고 4도에서 5도나 높습니다. 사람의 체온에 비유하면 40도가 넘는 고열입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해양조사선을 타고 동해로 나갔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평균 수온은 15.2도를 기록했습니다. 정기적인 선박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68년 이후 최고값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해안에는 고수온특보가 발령됐고 전남 남해안에는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 해역의 양식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량은 55만 미가 피해가 접수됐고요. 일주일 사이에 한 70% 이상 폐사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동아시아의 기온 상승과 또 저위도로부터 공급되는 해류의 열 공급 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바다의 위기는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열대야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국 66곳 관측소에서 측정된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을 모두 더했더니 900일이 넘었습니다. 기록적 폭염의 해인 2018년과 1994년을 뛰어넘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드는 범인은 수증기입니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8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야간의 기온 냉각을 방해하면서 특히 무덥고 지속적인 열대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언제쯤 누그러질지 물어봤습니다. 길게는 열흘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란 변수가 없다면 기록적 고수온과 폭염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